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푼다고 생각해봐요.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그러면 x가 1이면 y가 1 나오고요. 2면 0 나오고요. 3이면 마이너스 1 나오고요. 그죠? 물론 이런 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2분의 1이면 얼마 나와요? 2분의 3도 되고요. 그죠? 돼요? 이해하냐? 예를 들어서 이게 루트 2면 여기가 2 마이너스 루트 2면 돼요. 그죠? 이해돼요? 맘대로 이해합니까? 그러면 내가 이 식을 만족하는 x나 y는 몇 개나 있을까? 몇 개나 있을까요? 무수히 많죠, 그죠? 그지? 이해돼요? 자,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 문자가 몇 개인데? 2개인데 식이 몇 개야? 하나밖에 없어서. 이해돼요? 그래서 문자가 2개면 식이 적어도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이 있어야 돼. 그죠? 이런 식이. 그러면 연립하면 하나가 나와. 그죠? 답이. 이해합니까?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문자의 개수보다는 식의 개수가 더 크거나 같아야 돼. 근데 하나밖에 없다는 소리는 얘 만족하는 x, y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다고. 그죠? 수없이 많아서 정할 수 없다는 소리야. 오케이? 부정이라는 게 뭐냐면 뭐뭐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정할 수 없어요 라는 뜻이야. 정할 수 없어. 너무 많아서 정할 수 없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정할 수 없어요. 그런 방정식의 해. 그래서 이걸 우리는 부정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됐나요? 이해합니까? 그럼 정할 수 없는데 그러면 해가 무조건 모든 실수입니까? 모든 수 다 돼요. 뭐 이렇게 쓰면 됩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뭐 할 거냐면 조건에 제한을 줄 거야. 자, 어떤 제한이 걸리면 그러면 이 부정방정식은 해가 정해질 수도 있어요 라는 소리야. 이해하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제를 내고 가로하고 단 x하고 y는 자연수만 돼요 이렇게 썼어 만약에. 그럼 누가 뭐라고 답이 뭐야? 11밖에 안 되죠. 그죠? 이해하냐? 11 말고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답을 딱 정할 수 있어. 이해돼? 그러니까 제한이 걸리면 부정방정식도 풀이를 할 수 있어요 라는 뜻이야. 이해합니까? 그러면 어떤 제한이 걸립니까? 제한이 대표적으로 2가지야. 첫 번째, 자연수나 정수라는 조건. 돼요? 두 번째, 실수라는 조건. 고1 때 우리가 부정방정식 풀면서 이 2가지 조건 정도만 생각하면 돼요. 됩니까? 그러면 정수라는 조건이 나오면 어떻게 풀 거냐 앞으로. 자, 정수라는 게 사실 정수하고 정수 곱하면 정수잖아. 그죠? 그래서 얘를 강제로 인수분해 하는 거야. 강제로 인수분해해서 곱해서 정수가 나오게끔 만들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자, x 더하기 1. 자, y 더하기 2. 이렇게 하자. y 더하기 2. 이 값이 3이야. 근데 만약에 조건이 주어졌어. x나 y는 정수. 그러면 x에다 1 더해도 정수죠. y에다 2 더해도 정수지. 그럼 정수하고 정수 더해서 정수가 나온 거잖아. 돼요? 그러면 이 숫자는 분명히 3의 무슨 수야? 약수. 그죠? 이 숫자도 3의 약수. 됐나요? 그럼 될 수 있는 수가 이게 1이면 이게 3, 이게 3이면 이게 1, 이게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3, 이게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1 이거밖에 없죠. 됐나요? 이렇게 몇 개 안 나온다고. 됩니까? 그러면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푸는 거야. x는 얼마예요? 0이요. 이렇게. 이건 얼마예요? 그러면 1이에요. 그래서 x가 0이고 y가 1이면 답 하나. 이런 식으로 세는 거라고. 하나하나. 알았어요? 이해합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정수 조건이 나오면 인수분해를 강제로 만들어서 정수 또는 자연수 이런 모양을 만들면 된다. 알았죠? 됐나요? 이해하냐? 그 다음 이제 실수 조건. 자, 실수 조건. 실수 조건이 나오면 2가지로 풀 수 있어요. 혹시 기억나요? 실수하면 우리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떠올라야 돼? 실수. 우리 맨날 하던 거야. 실수 그러면 머릿속에 뭘 떠올려라. 원래 실수의 정의는 허수부가 영인수지만 그 정의보다 더 많이 쓰는 요령이 있다. 뭘 떠올려라. 말 좀 해줘. 말 좀 하면 안 될까? 야, 우리 좀 대화 좀 하면 안 돼? 뭘 하면?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지? 이 생각이 떠오른다고. 이해하자?
그래서 실수 조건이 나오면 혹시라도 제곱의 형태로 고칠 수 있는지 봐봐요. x는 x대로 완전 제곱, y는 y대로 완전 제곱 이런 모양을 만들어서 만약에 이 숫자가 0이 나온다면 자 원래 제곱하면 0보다 크거 나왔고 이게 0보다 크거 나왔던데도 더해서 0 나왔다는 소리는 다 0일 수밖에 없다고. 그죠? 이해합니까? 그래서 뭔 말인지? 그래서 이런 모양을 만드는 거야. 이런 모양을. 실수 조건이 나오면 제곱 더해서 0꼴 이렇게 만들자. 알았어요? 근데 이 모양 만드는 게 제일 편한데 이 모양이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모양을 만들려고 했더니 잘 안 풀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차피 등호가 있는 식이야. 이거 등호가 있는 식. 그래서 문자가 막 섞여 있을 거거든. 그러면 이거 그냥 내림차순해요. 내림차순. 그러니까 x에 관해서 내림차순 하든지 y에 관해서 내림차순 하시면 얘가 지금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거든. 이런 식으로. x에 관한 뭐 2차 방정식이 돼. 근데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x값 또는 y값인데 그게 실수란 소리야. 그죠? 그럼 무슨 근을 갖는다는 소리야? 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실수 조건이야. x가 실수돼야 돼. 그럼 무슨 근이란 소리야 이게? 실근이란 소리야. 실근. 그지? 이해하냐? 그럼 2차 방정식이 실근 가져요? 무슨 식 찾아? 실근 가져요? 허근 가져요를 구별하는 식. 판별식 찾으라고. 판별식. 그래서 내림차순에서 판별식 해서 그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이렇게 풀라고. 알았어요? 이해하냐? 그러니까 요령은 알았고 이제 문제를 하나 풀어보자.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보자. 자, 봐봐요. 다음 방정식을 만족하는 정수 xy의 값을 찾아라. 자, 문자가 몇 개야? 2개야. 그죠? 근데 식이 몇 개야? 1개야. 이해하냐? 그거를 우리는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른다고. 됐나요? 이해하니? 근데 조건이 주어져서 뒤에 뭐라고? x하고 y가 무슨 수? 정수. 정수라는 조건이 주어지면 우선적으로 인수분해를 강제로 해보라고. 인수분해를 강제로. 됐나요? 그럼 강제로 할 거니까 우선 이거 항이 4개야. 묶어보자. 얼마로? x로. 돼요? 이해하냐? 그러면 y 빼기 얼마? 3. 됐나요? 그러면 인수분해를 하려면 뒤에도 y 빼기 3이 있어야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그지? 이해돼? 그래서 마이너스 요거 마이너스 3으로 묶을 거야. 그리고 여기를 강제로 만드는 거야. 그냥 y 빼기 3으로. 그래야 묶일 거야. 됐나요? 그러면 얘를 전개해보면 마이너스 3i가 원래 있던 거고요. 갑자기 플러스 9를 내가 한 거야. 그죠? 그럼 플러스 9를 하면 안 되니까 마이너스 9를 해야지. 이해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원래대로 없던 거잖아. 그럼 안 쓴 게 플러스 4죠? 이렇게 모양을 만들려고. 됐어? 그러면 얘하고 얘가 인수분해가 돼요. 얼마? x 빼기 3. 그 다음은요. y 마이너스 3은 얘 넘어갈 거야. 얼마? 5. 됐어요? 그러면 얘 정수니까 3 빼도 정수. 이거 정수야. 그죠? 근데 둘이 곱해서 5 나왔다는 소리는 이 숫자 하나하나가 5의 약수란 소리죠. 그럼 될 수 있는 수가 1, 5도 되고요. 5, 1도 되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도 되고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도 되고요. 이거밖에 없죠. 이해하냐? 그러면 이거에 각자 풀 거야. 잘 봐봐. 얘가 1 나온다는 소리는 x는 얼마? 4. 됐나요? 는 1이니까 3이 넘어간다고. 3이 넘어가. 4. 마찬가지 이게 5 나오는 거야. 이게 는 5. 그러면 y는 얼마? 8. 됐나요? 이해하냐? 그래서 x하고 y가 4,8 이렇게 되면 답이라고 하나. 돼요? 아까 저기다 집어넣으면 0 나온다고. 이해합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x 얼마? 8. y 얼마? 4 이렇게 나와도 된다고. 그죠? 마찬가지 x 얼마? 2. 같이 좀 하자. y 얼마? 마이너스 2. 돼요? 자, x 얼마? 마이너스 2. y 얼마? 플러스 2. 됐나요? 그러니까 x하고 y 순서상을 쭉 쓰면 4개가 나온다는 소리죠. 그지? 그러면 모두 가세요. 그럼 모두 구하면 되고 만약에 x하고 y를 구했을 때 그거의 곱이 제일 큰 거가 얼마예요?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시험에. 알았죠? 그럼 그거 구하면 된다고 이제. 이해돼? 밑에 해보자. 한번 해보자.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를. 분수는 어려워요. 분수는 분수대로 풀지 말고 정리를 좀 해야 돼, 정리를. 분모를 없애봐요. 분수 나오면 분모를 없애야 돼. 분수 상태에서 해오면 어렵지, 당연히. 등식이니까 등식의 성질 써서 분모를 없애버려, 그냥. 그럼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양변에 얼마 곱해? 분모를 다 없애려면 양변에 얼마 곱해요? 분수 없애주고. 안 돼? 멍하고 있네, 다들. 분모의 최소 공배수 얼마예요? 분모의 최소 공배수. 분모의 최소 공배수 얼마야? 다 곱한 거잖아. 얼마? 2xy를 양변에 곱하라고, 그냥. 여기도 2xy 이렇게 곱해. 그럼 분모가 싹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분모 달고 다니면 안 돼요. 어려워요. 분모. 분수는 어려워. 안 돼? 안 돼, 안 돼? 전개하면 이게 얼만데? xy지. 그지? 그 다음 이거 x 사라져. 여기는 y가 사라져. 넘길 거야. 얼마?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는 0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이해돼? 여기까지 나와? 나왔는데 다 했는데 근데 x하고 y가 자연수래. x와 y가 자연수 또는 정수라는 소리가 있으면 얘를 강제로 인수분해하는 거라고. 강제로. 강제로 어떻게 인수분해합니까? 요만큼 보면 x로 묶을 수 있어. 얼마? x로 묶어. y 빼기 얼마? 2 돼요? y 빼기 2를 한 거잖아. 됐냐? 그러면 요 뒤에도 y 빼기 2가 생겨야 묶을 수 있어. 그죠? 이해돼? 그럼 y 빼기 2가 나오려면 y 나와야 되니까 앞에 마이너스 2로 묶어야 돼. 앞에 마이너스 2로 묶어야 돼. 항상. 돼? 그리고 나서 그냥 쓰면 돼. 그냥 y 빼기 2를 그냥 막 써. 그럼 막 쓰면 실제로 전개했을 때 마이너스 2y는 있던 건데 플러스 4라는 건 원래 없던 거잖아. 그죠? 그럼 플러스 4라는 게 원래 없던 거니까 마이너스 4를 해도 괜찮고 또는 등호 뒤에다가 플러스 4를 써도 되고. 이해하냐? 이렇게 강제 변형을 하는 거야. 강제. 됐나요? 그럼 인수분해가 되죠, 이제.
문자 놔도 돼요. 문자가 2개 나와도 상관없어요. 안 풀려? 잘못 풀어서 그런 걸 같은데 이게 마이너스 4가 아니라 플러스 4야. 생각을 해봐. 어떻게 한 거야? 이거 한쪽으로 넘어간 거잖아. 그러니까 xy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는 0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x로 묶으면 y 빼기 2 마이너스 2 써놓고 묶어야 돼. y 빼기 2로 이렇게 그냥 y 빼기 2로. 그러면 생각해보면 이게 마이너스 2y는 있고 이렇게 하면 플러스 4가 왼쪽에 생긴 거잖아. 그럼 오른쪽에 플러스 4가 생기면 돼. 또는 마이너스 4가 넘어간 거야. 오, 잘하는데? 잘해요. 그 모든 변의 길이가 자연수예요. 자연수. 인수분해를 강제로 할 수 있어요. 한쪽으로 넘겨요. 문자가 2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 부정방정식이에요. 모르는 거 그냥 문자를 2개 넣으면 돼. 그냥 문자 2개 넣고. 잘했어. 아니 이렇게 변형하면 안 되고 이게 변형이 이미 돼. 그러니까 강제로 얘가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래서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더한 거나 빼는 어차피 다 자연수잖아. 정수잖아. 정수 곱해갖고 얼마 이렇게 나온 거니까 쭉 풀어보면 되지 않을까? 뭐 이용하면 돼, 뭐. 맞아, 그렇게. 그래, 그거요. 그러니까 식이 하나밖에 안 나온다고. 식이 하나인데 x나 y가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부정방정식이라고. 강제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지 봐라고.
인수분해 되잖아, 인수분해. 인수분해 돼. 인수분해가 돼요. 그러니까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이 딸랑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부정방정식이야. 근데 위에 조건이 자연수라고 써있잖아, 자연수. 그러면 부정방정식을 풀 수 있다고. 그럼 자연수나 정수 조건이 있으면 강제로 인수분해 하라고 해. 강제로 인수분해해서는 얼마 이렇게 쓰라고. 그게 인수분해가 돼. 그러니까 문자만 보고서 인수분해가 된다고. 모르겠어? 인수분해 하라고. 인수분해 이거 그냥 인수분해 하라고. x 빼기 얼마 가로 하고, 그 다음 또 인수분해 x 더하기 얼마 는 넘어가라고. 는 이거 자연수 빼면 정수야, 정수. 더해도 정수 곱해갖고 30이 나오는 게 쭉 생긴다고. 이해돼? 응. 그 중에 제일 큰 거. 그러니까 이 숫자를 크게 만들어야 돼, 이 소리야. 그럼 얼마가 될까? 이거네. 네?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을 풀고 싶은데 이게 인수분해가 되면 좋겠어.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못 풀어. 근데 근을 줬다고, 그죠? 그럼 이 근하고 이 2차 방정식을 적절히 이용해서 m이라는 숫자를 찾아야 되거든? 근데 m이라는 숫자가 이 2차 방정식의 뭐야? 개수지. 그러니까 근이 주어졌고 개수 한번 찾아보세요, 이 소리잖아. 그럼 나는 뭘 써야 될 것 같아? 근이 주어졌고 개수 찾으세요. 그럼 근하고 개수가 무슨 관계니? 라고 묻는 거잖아. 그럼 근하고 개수 사이에 관계식을 쭉 써봐야지. 당연히. 조건을 보면 이해돼? 해석하는 거라고, 해석. 그러니까 나는 이 2차 방정식 풀고 싶은데 인수분해가 되면 좋겠어. 근데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인수분해에서 이걸 풀어낼 수는 없다는 소리야. 그렇다고 근해 공식 쓰면 망해. 계산이 너무 복잡해. 이해돼? 그런데 문제를 꼼꼼히 읽어보니까 근이 주어졌어. 근데 나는 구하는 건 m이라고, m. m이라는 건 이 안에 들어있는 개수야, 그 지금. 그러니까 근이 주어지고 개수 찾으세요니까 근하고 개수 사이에 무슨 관계지? 라고 묻는 거라고. 그럼 근하고 개수 사이에 관계식을 쓸 줄 알지, 우리. 근하고 개수 사이에 관계식을 적절히 이용해서 풀어달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관계식을 먼저 써보라고. 근과 개수 사이에 관계식 써보라고. 두 근을 합하면 얼마? 두 근을 곱하면 얼마? 그럼 이 식을 이용해서 푸는 거잖아, 지금. 문자가 몇 개야? 3개인데 식은, 그러니까 이거 무슨 방정식이라고? 부정방정식이라고. 부정방정식인데 얘 조건이 있으니까 풀 수 있다는 소리야. 얘 조건이 있다고 지금, 그지? 그러니까 알파 베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으니까 알파 베타만 남기고 m은 날려도 되지 않아? 그럼 우리가 알고 있던 모양이 그대로 다시 나온다고. 이해돼? 안 돼? 조건을 잘 보면 알파 베타가 자연수라고 써있다고. 자연수. 알파 베타를 사용해서 문제 풀 건데 m은 날려도 돼. 두 개를 더하거나 빼갖고 날려버려도 된다고. 그러면 알파 베타가 있는 식 하나가 나온다고. 두 개를 빼거나 더하거나 해갖고 적절히 없애버릴 수 있다고. 그럼 식이 하나 생겨. 그러니까 그 식에서 알파 베타는 자연수라고.
그러면 또 강제로 인수분해해서 는 얼마 이렇게 숫자로 만들 수 있다고. 감이 안 와? 안 오면 다시 물어봐. 응? 문제를 읽고 해석하는 연습을 하는 거야 자꾸.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해야지? 왜 어떻게 가야 되지? 이해는 해? 모르겠어?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 나오면 원래 2차 방정식을 푸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가 되면 정말 좋겠는데 인수분해가 아예 안 돼. 네? 그렇다고 이걸 근해 공식에다 넣는 순간 루트 나와서 계산이 더 복잡해져. 이해돼?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된 상태에서 문제 옆에를 봤더니 근이 나와 있어. 그냥 알파 베타라고. 근이 나와 있는데 내가 구해야 되는 거는 m이야. m이 어딨냐라고 봤더니 이 방정식에서 개수가 m이잖아. 지금 개수가. 근이 주어졌고 나는 개수를 찾고 싶어 라는 소리거든. 그럼 우리가 배운 것 중에 근하고 개수 사이에 관계를 쓰는 식이 있었어. 이해돼? 그 식을 이용해서 풀어주세요 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그럼 두근의 합은 얼마? 써보자고. 두근의 합은 얼마? 두근의 곱은 얼마? 밑에다 또 써보자. 이해돼? 그럼 문자를 봐보니까 몇 개야 문자가? 3개. 그지? 근데 식은 몇 개밖에 없어? 2개. 그러니까 식의 개수가 더 부족하다고. 이런 방정식을 우리는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른다고. 이해돼? 부정방정식인데 내가 풀 수 있어. 왜? 조건이 있다고. 조건. 알파 베타가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다고. 그러면 알파 베타가 자연수라는 조건을 사용하고 싶으니까 알파 베타는 남겨놓고 m은 날려도 되지 저거. 그럼 2개를 연립해서 알파 베타는 관계식을 하나 쓰라고. 그러면 처음부터 했던 그 문제집이 똑같이 나온다고. 그 문제가. 알았어? 안 돼? m을 날리라니까. 왜 m을 갖고 가? m 날려요. 날려. 그러니까 요 식에서 2개를 더하면 m이 사라지잖아. 그지? 이게 왜 제곱이야?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이거하고 알파 베타 더한 거는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그거를 앞에서 한 거 똑같다니까? 이거 자연수라고 써 있잖아. 그러면 알파 베타를 인수분해로 강제로 하는 거라고. 강제로. 덧셈 먼저 해봐. 덧셈. 는 그치 그렇게. 그러면 그걸 알파로 묶어서 그러면 그럼 뒤에도 베타 더하기 1이 나와야 된다고. 그냥 그렇게 하면 베타 제곱되지. 그냥 베타 더하기 1이 나와야지. 여기 똑같이 나와야 된다고. 이게. 그럼 는 하자. 는. 그럼 앞에다가 1 더한 거잖아 우리. 그럼 뒤에다도 아니요. 더해야 돼. 그지? 그러면 이제 얘가 인수분해가 강제로 된다고. 됐냐?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워진 거야. 이거보다 조금 더. 아까 앞에서는 근을 임의적으로 준 거야 우리가. 근데 안 줘도 우리는 임의적으로 놓을 수도 있잖아. 그 소리야 지금. 똑같은 거야. 맞아. 더하기 그러면 여기가 똑같이 있어야 된다니까. 여기가. 그래야 묶을 수 있어. 그럼 여기는 베타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베타 더하기 얼마가 있어야 돼? 1 더 이게 있어야 된다고. 베타 더하기 1. 그 다음 는 쓰고 넘어갈 거야. 그럼 좌변에다가 더하기 1을 했으니까 우변도 더하기 1을 해야지. 그렇게 쓰라고.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되잖아. 얘하고 얘가 공통이 있으니까 묶을 수 있다고. 그냥 강제로 그렇게 인수분해하라고.
나오나 안 나오나? 자연수인 거 찾는 거야? 알파, 베타가 모두 자연수? 계산이 안 돼? 아니, 다 넣어볼 필요 없이 우리는 m을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 위에 거든 밑에 거든 하나 써야 되거든. 그럼 더해갖고 뭐 7에서 빼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곱하고 4를 빼면 되잖아. 그지? 이거 곱한 거를 4 빼. 그럼 답 나오고, 곱한 거를 4 빼. 답 나오고, 이렇게. 이해돼? 그러면 그런 m값을 찾으세요. 서로 다른 m값이야. 이건 모든. 그치? 몇 개 안 나와. 거기 써 있는데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 베타가 알파보다 크다. 그죠? 나와? 베타가 더 커야 돼. 베타가. 안 풀리냐? 안 돼? 너무 어렵나? 이게 지금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 이 값이 12까지 나온 거잖아. 그러면 둘이 곱해서 10이 나왔으니까 1, 12 또는 2, 6, 그 다음 3, 4 밖에 없지 않아? 베타가 더 커야 되니까. 네? 이게 음수 나오면 안 돼. 자연수라며. 그럼 얘가 나올 수 있는 숫자 0이지. 이것도 안 되네. 그죠? 얘 나올 수 있는 숫자 1, 그 다음 얘 나올 수 있는 숫자 5잖아. 얘 나올 수 있는 숫자 2, 얘 나올 수 있는 숫자 3이잖아. 그럼 나는 m이라는 거 어떻게 계산하냐면 둘이 곱한 거에 알파, 베타 곱한 거에 4를 빼라며. 그죠? 그럼 둘이 곱해서 4 빼 하나. 그죠? m은 1. 이렇게 하는 거라고. 둘이 곱해서 4 빼. 그럼 m은 2. 뭐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해돼? 응. 뭔 말인지 알아? 숫자 잘못 쓴 거 아니고? 그러면?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 마이너스 m 플러스 7이지? 두근의 곱 얼마? m 플러스 4죠? 그러면 요 두 개를 덧셈하면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얘가 11이죠? 그러면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 그 값이 12 맞는데? 알파 베타가 모두 자연수일 때 모든 정수 m의 값을 합을 구하세요. 베타가 더 커요. 베타 빼기 4. 숫자가 그렇게 크게 나온다고? 알파 베타가 모두 자연수일 때 모든 정수 m의 값을 합하시오.
말이 안 되는데? 답지를 봐봐. 답이 이상한데? 말이 안 되는데? 495. 잘못 나왔잖아, 여기가. 그지? 여기가 잘못 나왔잖아. 마이너스. 오타야, 오타. 495 오타야. 그래서 답이 잘못된 거야. 오타야. 알지? 495 오타야. 답이 없어. 그래서 답 얼마 나왔어? 495 보면. 응? 답이 맞아. 그 답이야. 그 문제로 풀면 답이 그거야. 우리 책에서는 여기가 마이너스로 돼 있어. 답이 얼마 나왔어? 그렇게 풀었을 때. 너 이렇게 복잡하게 풀어 자꾸. 뭔 소리야? 이거 인수분해라고. 인수분해 얼마? 인수분해 그럼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 이렇게 한 거잖아. 이 값이 얼마? 12잖아. 근데 이거 자연수, 1 더해도 자연수, 이거 자연수. 자연수 2개 곱해서 10이 되는 걸 찾으라고. 그럼 1, 12, 2, 6, 3, 4 밖에 없어. 더 할 게 없다고. 왜냐면 그 다음부터는 이 숫자가 더 작아. 더 커야 돼. 그 다음 이게 음수 나오면 또 안 돼. 자연수라며. 그러면 이거부터 찾으면 이거 0이거든? 자연수 아니야. 이것도 안 돼. 그럼 되는 거 이거 딸랑 2개야. 이해돼? 그래서 이렇게 풀면 1, 이렇게 풀면 1 넘어가니까 5, 요거밖에 없다고. 이렇게 풀면 2, 이렇게 풀면 3, 이렇게. 그러면 알파, 베타 다 찾았잖아. m을 찾으라고, m. 그럼 m이라는 거는 여기서 구할 수 있어, 여기서. 여기서 구해도 되고, 여기서 구해도 되고. 이거 넘기는 게 더 편해. 둘이 곱한 다음 4 빼라고. 둘이 곱한 다음 4 빼. m 얼마? 1. 둘이 곱한 다음 4 빼라고. 둘이 곱한 다음 4 빼. 2. 그래서 답이 3이야. 되냐? 우리 책에서는 여기가 마이너스로 돼 있어.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왔어. 오타야, 오타. 했나요? 알겠냐? 어떤 모양인지?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이게 시험에 나오면 연습 안 해보면 못 풀어. 혹시 몰라서 그러거든, 혹시. 시험에 내면 안 되거든, 사실은. 근데 혹시 가끔 나오는 학교들이 있어. 가끔 내세요. 자기가 연습을 한 번도 안 해보면 이거 저는 못 풀어요. 그 밑에 문제 똑같은 거야. 그 밑에 문제. 위에 문제에서는 알파, 베타를 준 거고 밑에 문제는 알파, 베타를 안 줬어. 안 줘도 우리는 알파, 베타라고 놓고 풀 수 있다고. 그 소리야 그냥.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마지막 문제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마지막 모양의 형태로. 그러면 애들이 많이 틀린다고 진짜로. 한 번도 안 풀거나 푸는 거에 연습이 좀 덜 돼 있으면 풀기가 곤란해. 넘어가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지금. 이거 너무 오래 걸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시험에 전혀 안 나올 수도 있어. 학교에서 버려 이럴 수도 있어. 학교 선생님. 학교 수업을 잘 들어요. 그래서 자 뒷장 넘겨봐요. 문제를 먼저 읽어보시면 다음 방정식에서 x하고 y는 실수라는 소리가 있어. 실수. 근데 문자가 몇 개야? 2개야. 문자가 2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어. 그죠? 그럼 이것도 해를 정할 수 없다고. 그죠? 이해하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정방정식인데 조건이 실수라는 소리가 있다고. 그래서 실수는 기본적으로 내 머릿속에 제곱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 알지? 그래서 제곱의 형태로 고칠 수 있는지 봐봐요. 그러면 x는 x끼리 완전 제곱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더하기 4를 하고 빼기 4를 하면 어차피 완전 제곱이 되겠죠. 그지? 그러면 얼마의 전체 제곱?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됐나요? 그 다음 y도 봐. y도 완전 제곱을 하고 싶어. 그럼 더하기 얼마 필요해요? 더하기 9. 반절의 제곱 빼기 9. 그러면 더하기 y의 완전 제곱이 y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됐나요? 그럼 얘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13이거든? 는 0 딱 맞네. 그죠? 는 0. 됐죠? 그럼 이렇게 분석을 하면 훨씬 편하다고. 그러면 항상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를 더해서 0 나온다는 소리. 이게 00밖에 안 된다는 소리예요. 00. 그래서 x는 얼마? 2. 그리고 y는 마이너스 3. 그리고야. 알지? 또는 아니고. 알지? 이게 전부야. 그래서 x와 y를 구했어요. 이게 전부라고. 됐나요? 이해하냐? 그러니까 완전 제곱은 0 만들 수 있으면 훨씬 편하다고. 쉽게 구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 그게 잘 안 보이는 경우. 자, 옆에를 보면 그게 보이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보일 수 있어. 안 보일 수 있어. 보이냐? 완전 제곱을 이렇게 싹. 그러니까 x가 완전 제곱이 되려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거든. 그 다음 여기도 있어. 그럼 완전 제곱을 만들어야 되거든. 보이냐? 보이냐 안 보이냐? 얘를 싹 나누고 싶거든. 나는 x제곱 더하기 x제곱. 왜냐면 여기 한 번에 완전 제곱하고 여기 한 번에 또 완전 제곱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x제곱이 두 번은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돼? 그러면 얘를 이렇게 덧셈으로 해놓고 나서 뭐 할 거냐면 얘 모으면 완전 제곱 되냐? 되죠? x 얼마?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더하기 나머지 얘 모으면 완전 제곱 되냐? x 더하기 3i. 그죠? 되냐? x 더하기 3i의 전체 제곱. 끝났잖아, 그러면. 이해돼요? 그럼 x 얼마예요? 마이너스 3. x가 마이너스 3이면 y는 얼마일까요? 플러스 1. 됐나요? 요렇게 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완전 제곱을 만들 수 있으면 편해. 근데 사실 이게 생각보다 어렵거든?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 제곱이 안 보일 수 있어. 안 보이면 어떡합니까? 그냥 내림차순해요. 내림차순. 어떡하라고? 그냥 내림차순이요. 2x제곱 출발. 그 다음 x 써야 돼요. x. 그러면 6으로 묶으면 y 더하기 1. 그거에 x. 그 다음 플러스 9y제곱 더하기 9는 0. 이렇게 만들었어. 됐죠? 이해돼요? 내림차순 하고 나서 봤더니 이게 x에 관한 2차 방정식인데 x하고 y가 실수라고 쓰니까 이게 실근 갖는다는 소리야. 실근. x가 실근 가져요. 그죠? 실근. 그러면 실근 가져요, 허근 가져요, 구별하는 식이 판별식이라고. 그죠? 그럼 2로 나눠놔. 그러면 3에 y 더하기 1. 얘가 b'인데 이걸 제곱해. 그럼 9에 y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 2. 그럼 9y 제곱 더하기 9. 그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푸는 거죠. 실근이니까. 됐나요? 그럼 얘를 전개해봐. 그럼 y제곱 플러스 2y 곱해요. 그럼 얘가 9y제곱 그 다음 플러스 18y 플러스 9 마이너스 18y제곱 마이너스 얼마 나와요? 18. 됐나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자, 요거 계산해서 넘어갈 거야. 그럼 9y제곱. 자, 18y 넘어가요. 그럼 마이너스 18y. 자,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가 넘어가요. 그럼 플러스 9. 자, 넘어갔으니까 0보다 작거나 같죠? 돼요? 이해하냐? 그럼 얘 9로 나누면 y제곱 마이너스 2y 더하기 1이 0보다 작거나 같아. 이거 완전 제곱 되죠? 그지?
완전 제곱하면 y-1의 전체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아. 제곱을 하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원래. 그죠? 크거나 같은 거야. 그지? 작을 수는 없어. 그지? 이해돼? 작을 수는 없지만 같을 수는 있다는 소리죠. 같으면 얼만데? 0 돼야 된다는 소리야. y 얼마? 1. 됐나요? 그래서 y가 1이라는 걸 찾았어. 그러면 이제 귀찮더라도 저기다 다시 넣는 거야. 다시 넣어봐요. 그럼 2x제곱. y가 1이야 플러스 9 더하기 y가 1이야 6x 더하기 6x 더하기 9는 0. 이거 푸는 거죠. 그죠? 그럼 정리 좀 하자. 그럼 2x제곱 12x 더하기 18은 0. 자, 2로 싹 나눠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는 0. 인수분해 되죠? 그지? 그래서 x 플러스 3 전체 제곱. 그래서 x가 나와요. 마이너스 3. 이렇게 풀 수 있다고. 됐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 포인트는 제곱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편해. 근데 안 보이면 이 과정을 거쳐야 돼. 알았어요? 이해하니? 귀찮아도 해봐요. 해봐요. 안녕. 상담 온다고 그랬거든. 3시 정도에. 그러니까. 그래서 열어놓으려고. 안녕. 그래서 다 놓기고서는 해놨어요. 알코올을 살까 했는데 안 사도 돼? 비싸서 알코올이 비싸? 약국에서 요만한 통에 1,000원만씩 하니까 그 몇 통을 부을 수는 없잖아요. 몇 통이 아니라 스프레이로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그게 녹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인 제거할 때 차에 알코올 이렇게 하면 녹거든? 그래요? 나 몰랐네. 아.
됐나요? 되냐 안 되냐? 앞에도 얼마, 뒤에도 얼마. 실수는 항상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은데 더해서 0 나왔다는 소리는 앞에도 뒤에도 둘 다 그렇게 돼야 되니까 그냥 연방 푸세요라는 소리야. 되나요? 이것도 보시면 x는 여기만 있죠? x는 여기만. 그지? 그러니까 x는 여기만 있으니까 요것만 갖고서 완전 제곱을 만드세요거든. 요것만 갖고서 완전 제곱을. 근데 y가 있잖아 여기에. 그지? 그럼 y가 여기서 생겨나야지. 그지? 그러면 이게 완전 제곱 되려면 얘를 이렇게 갈라야죠. 이게 보이면 편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만 돼도 쉬운 건데 실제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 이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는 안 보여. 그래서 이거 전체에다 얼마를 곱해갖고 나누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르는 거야. 그래야 보여.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 그래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으면 내림차순하라고. 알았죠? 그리고 판별식. 이해합니까? 됐나요? 그 과정을 또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라고. 됐죠? 자, 넘어가면 되죠? 요 앞에서 배웠던 요 부분은 사실 교육과정에서 없어진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만약에 안 배운다 그러면 안 해도 돼. 알죠? 가끔 내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문제야. 자꾸 없어졌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몰라갖고 자꾸 내셔. 그러면 안 배웠는데요? 이런 게 문제가 그거요. 대신에 오메가는 반드시 나옵니다. 오메가는 교과서에 딱 있어. 알지? 오메가는 있는데 그 3차 방정식 근각계수 교과서에 없어요. 없는 교과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 2차 연립 방정식 풀면서 개수가 그 이차항을 소거하거나 상수항을 소거하거나 하는 게 없는 교과서가 굉장히 많거든. 근데 사실은 그게 또 공통근에 관한 문제로 그냥 문제가 띡 하나 있는 교과서들도 종종 있어. 그래서 이게 없어졌다고 하기도 그렇고 안 없어졌다고 하기도 그렇고 애매해서 일단은 다 배워서 연습을 좀 하세요. 알지? 그 다음 학교 교과서 시험 공부할 때 학교 선생님 말 잘 들어야 돼.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하세요. 알죠? 응? 그래서 선생님을 파악을 해. 자기가. 그 다음 이제 부등식. 이제 부등식 하면 되냐? 자, 우리가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걸 우리는 부등호라고 불러. 그죠? 그지? 부등호가 있는 식을 부등식이라고 불러. 1이 2보다 크다. 이거 부등식이야. 부등식은 부등식인데 거짓인 부등식. 됐나요? 이해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부등호만 있으면 부등식이야. 그러면 우리가 부등식에는요. 뭐가 있습니까? 등식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부등식은 대부분 x가 뭐 1보다 크다. 뭐 2x 더하기 1이 뭐 0보다 크다. 또는 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0보다 크다. 뭐 이런 것처럼 앞에 다항식이 있고 뒤에 뭐는 0 이런 게 나오는 그런 부등식. 돼요? 이해하냐? 그런 부등식을 우리는 조건 부등식이라고 불러요. 용어는 몰라도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부등식들이 다 이런 거라는 소리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 참인 부등식이 있거든. 예를 들어서 x가 x보다 크다. 이건 무조건 참이야. 아니, x가 x보다 크다가 아니라 x가 x보다 크거나 같다. 됐냐? 그러면 이건 무조건 참이거든. 이렇게 무조건 참인 부등식이 있어. 우리가 등식에서 항상 참인 등식이 있는 것처럼 무조건 참인 부등식이 있어. 그거를 우리는 절대 부등식이라고 불러요. 앱솔루트.
부등식. 얘는요 2학기에서 배울 거야. 1학기 과정이 아니라 2학기 과정에서 배울 거야. 됐어? 이해하냐? 그럼 우리는 지금 조건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만 해보자 라는 소리야. 됐나요? 이해하죠? 그러면 일단은 차수에 의해서 1차 부등식이 있고요. 사실은 1차를 이렇게 쓰면 안 되고 1차 부등식이 있어요. 그죠? 차수에 의해서 2차 부등식이 있어요. 물론 3차 이상의 고차 부등식이 있는데 고차 부등식은 고등학교 때 안 배워요. 알지? 옛날에 우리 형들 누나들은 배웠는데 이제 안 배워요. 버리는 거야. 되죠? 그러면 나는 알아야 될 게 이 딸랑 두 개네? 라는 소리야. 돼요? 그러면 우선 1차 부등식, 이게 1차 부등식인지 아닌지는 구별할 수 있죠. 그러니까 등식하고 똑같아요. 한쪽으로 다 넘겨서 1차식이 살아있어야 돼. 없어지면 안 돼. 돼요? 그 다음 부등식은요. 항상 뒤에를 0만 드세요. 0만 들고 풀어.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0만 들어 놓고 풀면 된다. 그러면 1차 부등식은 이제 어떻게 풀 거냐. 미지수는 한쪽에 나머지는 오른쪽에 이렇게 놓고 풀면 돼. 그냥. 돼요? 그럼 나는 지금 찾는 게 뭐냐면 이 조건이 참이되는 x값의 범위를 찾는 게 부등식을 푸는 거거든. 그러면 얘가 x만 남겨놓고 얼마보다 크다 작다를 쓰라는 소리잖아. 그죠? 이해돼요? 그러면 앞에 있는 수로 나눠야 돼. 돼? 그럼 앞에 있는 수로 나누려면 당연히 이 수가 뭔지를 봐야 돼.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숫자들은 다 앞에가 이렇게 숫자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럼 그냥 나누면 돼. 그냥. 이해돼요? 이렇게 나누면 돼. 근데 숫자가 아니고 미지수가 나올 수도 있다고 이제 앞으로. 알았죠? 그럼 어떡합니까? 앞에 수가 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소리야. 앞에 수가 양수면 그냥 나누시면 돼요. a분의 b. 부등호는 그대로. 앞에 수가 음수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누는데 부등호가 뒤집어져요. 앞에 수가 만약에 혹시라도 0이면 두 개를 다 봐야 돼요. 자, 뒤에 있는 b가 양수냐 0이냐 0보다 작냐 다 봐요. 자, 양수면 형태를 봐봐. 0 곱하기 x가 어떤 수보다 커요. 뭐 이런 식이야. 이런 식. 그럼 앞에는 무조건 0이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돼. 그지? 이해돼요? 그래서 얘는 해가 없어요. 이게 1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이야. 그 다음 앞에 수가 이렇게 생겼고요. 뒤에가 0 이렇게 생기면 이것도 등호가 없기 때문에 말이 안 돼. 그죠? 0이 0보다 크다. 말이 안 돼. 그죠? 등호가 있으면 말이 또 돼. 됐죠? 이해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것도 해가 없어. 그죠? 그 다음 0 곱하기 x가 이제는 뒤에가 0보다 작은 수 뭐가 나와? 그러면 이 앞에 수가 0이기 때문에 0이 마이너스보다 크다는 건 당연한 거야. 그죠? 이해돼요? 그러면 이 x가 2든 2든 3이든 무조건 3이거든. 그죠? 이해돼요? 그럼 우리가 방정식에서는 이럴 때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표현을 했어. 그죠? 근데 부등식에서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는다. 알았습니까? 왜냐면 x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아요. 그러면 x 안에 요 범위 안에 x가 몇 개 있어요? 한 개요 하면 안 돼. 자연수라는 보장이 없다고. 그죠? 이해돼?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수도 무수히 많은 거야. 그래서 얘하고 얘를 구별하려면 여기는 숫자 아무거나 막 넣어도 되거든. 그죠? 그지? 그래서 여기서는 해를 구할 때 모든 실수라고 부른다. 모든 실수. 해는 모든 실수. 돼요? 이해합니까? 모든 실수를 다 넣어도 된다. 이해해? 그래서 부등호가 있다는 소리는 사실은 크기 비교가 가능하거든. 크기 비교라는 걸 우리는 대소라고 불러. 대소. 그래서 부등호 나옵니다. 그럼 대소 비교가 가능해.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우리가 대소 비교 했어요. A가 B보다 크다를 확인하고 싶으면 빼봤어. 그죠? 그래서 양수냐? 빼봐서 0이냐? 빼봐서 음수냐에 따라서 양수면 앞에가 크고 0이면 둘이 같고 0보다 작으면 뒤에가 크고 이렇게 배웠죠? 그지? 그지? 그래서 크기 비교가 가능해. 크기 비교는 항상 실수에서만 한다고. 실수. 헛수는 안 돼. 됐죠? 그래서 모든 실수라고 쓴다고. 이해돼? 무조건 다 되는 모든 실수. 됐냐? 그 다음 마찬가지로 대소 비교할 때 이것뿐만 아니라 양수 비교하는 방법도 배웠죠? 양수 비교하는 방법 어떻게 했었냐면 내가 양수의 크기 비교를 할 때는 제곱해서 비교해도 괜찮다. 그죠? 그러면 A가 B보다 크다. 양수일 때. 둘 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하잖아.
뭐 2루트 3, 뭐 3루트 2 누가 커요? 그러면 제곱해서 확인해 본다. 그죠? 제곱해서 4, 3, 12와 3, 9, 2, 18. 그래서 빼봤더니 음수네? 그러면 당연히 뒤에가 크니까 아, 이 제곱하기 전에도 뒤에가 크다. 뭐 이렇게. 기억나죠? 됐나요? 이해하냐? 마찬가지로 크기 비율을 이렇게 제곱해서 하기도 한다. 물론 양수는요 이 방법 말고도 나누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나눠서 1하고 비교하는 거야. 1하고 1보다 크면 분자가 크고 1보다 작으면 분모가 크고 같으면 줄이 똑같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2의 100승 뭐 3의 50승 누가 크냐 뭐 이런 걸 비교할 수 있다고 그죠? 이해돼? 그러면 얘가 4의 50승이니까 나눗셈 해보면 3분의 4 3분의 4니까 1보다 크면 앞에가 큰 거구나 이렇게 돼요? 이런 방법도 존재하더라. 됐죠? 이해하죠? 그 다음 부등식 풀 때 자 얘가 지금 수 전체거든. 부등식은 범위야 범위. 우리가 숫자를 셀 수 있으면 하나 둘 셋 이렇게 쓸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니고 수 전체를 나타내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x가 1보다 크다. 그러면 1보다 큰 숫자를 다 쓸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수직선에 그냥 표현한다. 수직선에. 그래서 1을 써놓고 1보다 크다. 그럼 오른쪽. 이해돼요? 뭐 2보다 작다. 그러면 왼쪽. 2 써놓고 왼쪽. 그러니까 갖다가 있으면 새카맣게 칠한다. 기억나죠? 그지? 그 다음 x가 1보다 크거나고 뭐 2보다 작다. 그러면 얘를 범위로 쓸 수 있다. 1은 갖다가 있고 2는 갖다가 없고 그러면 요 사이 이런 식으로 범위. 돼요? 이해하냐? 그래서 두 개가 공통되는 거 찾는 거 이런 것도 다 배웠다고. 그죠? 이해합니까? 그러면 1번 봐봐요. 대략적인 형태는 다 설명을 했고 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왜 다른지를 보여준다 라는 소리야. 거기 봐봐요. 문제 1번 1번 됐나요? 자 다음 x에 대한 부등식을 풀어라. 자 x에 대한 부등식 그러면 1차 부등식이거든. 그죠? 1차 부등식은 항상 x는 왼쪽 나머지는 오른쪽 놓은 상태에서 풀기 시작한다고. 됐죠? 그럼 x 넘어가. 자 넘어가면서 x를 구할 거니까 묶을 거야. 얼마? a 빼기 1 이거 넘어가. 그럼 a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인수분해 돼요.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1 됐나요? 그리고 나서 해를 구하려면 앞의 수로 나눠야 되는데 앞의 수가 뭔지 모르잖아. 그죠? 뭔지 모르면 나눠서 생각하라고. 첫 번째 a가 1보다 클 때, 두 번째 a가 1보다 작을 때, 세 번째 a가 1일 때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알았죠? 세 개 다 써야 돼. 첫 번째 봅시다. 자 나눌 수 있어요. 그냥 약분 시켜 약분. 그러면 x는 a 더하기 1보다 자 1보다 크면 양수니까 양수를 나누면 그대로 자 1보다 작으면 나눠요. a 더하기 1 대신에 음수로 나누면 부등호를 뒤집어라. 그죠? 뒤집어라. 졸고 있냐? a가 1 나오면 앞에 계산해봐. 0 곱하기 x 1 나오면 뒤에 얼마 나와요? 이런 모양이죠. 형태가. 그치? 그러면 0이 0보다 크다는 말이 되냐? 라는 소리야. 말이 되냐? 0이 0보다 커.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면 이렇게 생기면 해가 없다라고 한다고. 해가 없다. 세 개를 다 쓰는 거야. 알았지? 이해하니까? 자, 옆에도 봐봐요. 자, x에 관한 1차. x에 관한 부등식이야. x에 관한 부등식. 다음 x에 관한 부등식을 푸세요. 그럼 미지수는 왼쪽, 나머지는 오른쪽 놓고 풀 거야. 자, 미지수 넘어가. 미지수 넘어가. 그러면 여기에 x가 섞여 있으니까 ax 전개를 해봐. 자, 4a. 자, x 넘어가요. 묶어. 얼마? a-3. 됐나요? 그 다음 나머지 넘어가. 그럼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 됐나요? 이해하냐? 돼요? x만 넘어갔고 나머지는 다 넘어갔다고 오른쪽.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가 돼요. 인수분해. 그러면 a 마이너스 3 a 마이너스 1. 그럼 형태가 지금 a 마이너스 3 x. 그럼 앞에 숫자로 나눠야 x의 범위가 나와. 앞에 숫자로 나눠야. 그러려면 범위 나눠서 하라고. 얘가 뭔지 모르니까. a가 3보다 크냐? 두 번째 a가 3보다 작냐? 세 번째 a가 3이냐? 이렇게 세 개로 나누라고. 그래서 그럼 계산 하나하나 해보자. 앞에 없어져요. 그럼 x는 a-1보다
그대로. 그 다음 없어져요. 똑같아요. 0 아니면 없어져요. 그냥. 그러면 a-1보다 이제는 뒤집어. 그죠? 세 번째 3 나오면 형태를 그대로 써봐. 0 곱하기 x가 0 이렇게 생겼죠. 그럼 이번에는 같다가 있지. 같다가. 그럼 0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말이 되냐고. 다 되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에 모든 실수라고 쓴다고. 여기는 모든 실수. 해를.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쓰시면 안 돼. 됐어요? 해는 모든 실수. 됐나요? 이해합니까? 밑에 해봐요.
안 풀리면 물어봐요. 풀리면 그럼 뭐 하고 있어? 어디를 풀고 있는 거야, 너 지금? 응? 너 지금 어디 풀고 있는 거야?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여기를 풀고 있는, 어디를 풀고 있는 거야, 지금? 잤어? 응? 안 풀리면 물어봐. 안 풀리면. 그러니까 어문 대로 풀고 있어. 애먼 대로 진짜. 뭐 하는 경우. 응? 뭐 이상해? 그러니까 우리가 해가 무수히 많던가, 그러니까 해가 모든 실수가 되던가, 해가 없으려면 반드시 x 앞에 있는 수가 0 돼야 돼. 0이 안 되면 무조건 얼마보다 크다, 얼마보다 작다 이렇게 두 개 나오거든.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일단은 x는 왼쪽, 나머지 오른쪽 놓은 상태에서 앞에는 0 되면서 해요. 그럼 뒤에는 뭐가 돼야 돼 이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어차피 0이잖아. 그럼 작거나 같다니까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그러니까 해가 없으려면 0보다 얘가 더 작은 수면 그럼 해가 없는 거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요 뒤에는 음수고 요 앞에는 0이면 되겠네. 그렇게 푸는 거야. 해석을. 안 풀려? 안 풀리면 물어봐. 해를 구해줬잖아. 구했잖아. 그럼 해를 구한다는 소리는 항상 x는 왼쪽, 나머지 오른쪽 놓은 상태에서 푼다고. 그러니까 얘가 넘어가야지. 그리고 해가 나왔다는 소리는 그냥 나눗셈을 한 거야. 나눗셈을 해. 앞에는 x 써놓고 뒤에 나눗셈 하면 그냥 분모로 내려가. 그렇게 썼잖아. 그러면 해가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그럼 부등호를 뒤집었잖아. 이게 아니라 뒤집어야 돼. 그죠? 뒤집은 이유가 뭐라고? A 빼기 B가 음수니까. 그죠? 그래서 해 이렇게 뒤집어야 돼. 뒤집은 상태에서 조건 하나 나왔다고. A 빼기 B는 음수. 그 다음 해가 이거하고 똑같아야 되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숫자가 이거하고 같아야 되지. 그럼 A, B의 관계식이 하나 나와.